파일은 어제 저희가 마지막에 만들었던 파이썬 5번 4라고 하는 파일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모두 여기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모두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그 현재 노트에서 작성이 되어져 있는 모든 코드 셀들을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전부 실행을 해줍니다. 중간에 에러만 없으면. 네, 저는 모두 실행을 한번 했고요. 자, 폼은, 폼은만 보도록 할게요. 폼은, 어떤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할 때,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법이고요. 폼의 문법은 for 다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뭐뭐 안에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반복이 가능한 타입의 객체들이 오게 돼요. 반복이 가능한 타입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한 것들 중에서는 문자열과 range 함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 거고요. 네, 그런 문자열이나 range, 범위와 같은 숫자 범위와 같은 그런 반복 가능한 타입들이 있으면 이 for 구문은 그 반복 가능한 타입에서 아이템을 순서대로 하나씩 꺼낸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에서 첫 번째 숫자를 꺼내서 어떤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똑같은 일들을 또 반복을 하죠. 언제 이 반복, 이터레이션이 언제 끝나냐면 이 반복 가능한 타입들 안에서 더 이상 꺼낼 아이템들이 없으면 반복문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 포문 안에 우리 브레이크에 대한 것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포문 안에서 그 브레이크 문이 있으면 어, 더 이상 그 꺼낼 아이템들이 있더라도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그때 반복문을 깨트리고 나와서 반복을 종료를 할 수도 있죠. 있죠.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형태가 for 변수 선언하고요. in 그리고 문자를 썼죠. 그러면은 이 변수 x는 프린트를 할 때마다 첫 번째 글자가 X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글자가 변수 X에 저장이 돼서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글자가 변수에 저장이 돼서 프린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반복을 하면서 글자들을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음.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지 함수 사용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ange라고 하고 숫자 두 개가 있으면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앞쪽에 있는 게 항상 포함이 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포함이 되지 않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은 1, 2, 3, 4, 5, 다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1부터 5까지를 출력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만 준 경우는 5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5보다 작은 범위인데 그러면 시작값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값은 0이 기본값입니다. 0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값이고요. 그 다음에 range에서 숫자를 3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3개를 주는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인데, 뭐, 10보다 작은 숫자들까지인데, 증가하는 게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2씩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씩 증가하는지에 대한 그 증가분,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범위를 만들 때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시작하는 값이 크고요. 끝나는 값이 작은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는 그런 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큰 일씩
감소시켜 나가는 숫자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19, 87, 6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뭐 레인지는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몇 가지 연습 문제들 그 다음에 브레이크와 컨티뉴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썼죠. 기억 다 나시죠? 네, 혹시 어제 했었던 것들 중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바로 어제 드렸던 연습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고요. 연습 문제 2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예요. 코드셀. 보시면은요,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요거는 조금 인디언이라고 하는 건 약간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그 다음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그리고 열 꼬마. 이거는 전부 다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그 반복이 되는 것들이 한 줄씩 한 줄씩 출력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줄바꿈이 중간에 줄바꿈이 있기는 하지만 옆으로 출력되고 있죠. 이 코드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들을 옆으로 출력하는 문제를 조금 응용하시면 돼요. 그게 위쪽에 있었던 1번 문제였었죠. 자, 그럼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자, 우리는 그 몇 꼬마인지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변수를 선언하고 그 숫자는 어떤 범위 안에 있냐면 1부터 시작할 거고요. 10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보다는 작은 숫자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프린트를 하는데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 뒤에 한 칸 띄고 꼬마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냥 이렇게만 하고 실행을 하셨을 때는요. 프린트문의 기본 동작은 프린트문의 기본 동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출력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 뒤에 자동으로 뭘 넣어준다 그랬어요? 줄바꿈을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프린트 할 때에는 밑으로 출력이 돼요. 근데 만약에 프린트 함수 안에 어떤 파라미터가 있냐면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 보시면 여기 설명이 나오죠. 기본값이 어, 그러니까 출력 끝에 이란 뜻이에요. 프린트한 끝에 무엇을 추가하겠다? 줄바꿈을 추가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줄바꿈이라고 하는 거를 변경해버리면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백 한 칸만 주면 그죠? 공백 한 칸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게 옆으로 출력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프린트문에서요. 프린트문에서 한 꼬마까지 출력을 했겠죠. 한 꼬마까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뭘 넣겠다? 공백 하나를 넣겠다. 그래서 여기에 공백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백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할 때는 그 공백 뒤에서부터 또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출력은 마찬가지로 공백 뒤에서부터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이 조금 잠기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문이 1부터 10까지 10번 프린트를 할 텐데 모든 그 출력문들을 한 줄에 출력을 하게 돼요. 한 줄에. 자,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줄을 바꿔주면 되냐면 새꼬마까지 그러니까 여기 공백이 있잖아요. 새꼬마까지를 출력한 다음에는 인디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출력한 다음에 줄을 바꿔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문을 하나 넣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자, 언제냐면 3, 6, 9 다음이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3의 배수들이죠. 3의 배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면 3의 배수 아닌가요? 그쵸? 음. 그러니까 n이 1이면
한 꼬마라고 출력을 할 거고, 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럼 줄을 안 바꾸면 되는 거고, 인디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면 되는 거고요. n이 2일 때에는 두 꼬마라고 출력을 하고,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n이 3일 때는 세 꼬마라고 출력하고 옆에 공백이 하나가 있겠죠. 뒤쪽에. 끝에 공백이 하나가 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n이 3이면 나머지가 0이 되잖아요. 그때는 무슨 문자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in the on이라고 더 출력을 해주면 되죠. 여기다 프린트. 뭐라고? in the on이라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프린트 문에서는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출력한 다음에 끝에다가 뭘 넣어줄까요? 여기서는 출력을 한 다음에 and 끝에다가 공백을 넣어주겠지만 여기 있는 프린트문은 인디언이라고 출력한 다음에 끝에 뭘 넣을까요? and가 기본값이 뭐라 그랬어요? 줄바꿈이죠. 줄바꿈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얘가 줄바꿈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문 하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됐죠, 여기까지. 이제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아홉 꼬마, 인디언. 그리고 마지막에 열 꼬마. 하고서 끝났어요. 맞아요? 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뭐만 하면 돼요? 요것만 더 출력해 주시면 되잖아요. 얘는 문자열과 관계없이, 반복문과 관계없이 그냥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어디로? 여기까지. 여기에서 인디언 오리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되셨습니까? 요 조건식 하나를 생각하는 거를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위쪽에서 1부터 10까지 한 줄에 옆으로 출력하는 문제와 다를 거 없잖아요. 그죠? 조건문 하나를 더 넣는 거를 어,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의도로 드렸던 문제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공백 하나 있죠? 이 공백 어디서 들어갔을까요? 열꼬마, 그 다음에 인디언 보이즈라고 할 때 중간에 공백은 어디서 들어갔을까요? 얘가 넣어준 거예요. 여기 숫자 10이 들어가 있죠? 꼬마라고 출력하죠? 끝에 뭘 넣어준다? 끝에 공백을 넣어준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안 바뀌는 거죠. 끝에 공백 하나 있고 줄이 안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뭐래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문자를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얘는 줄바꿈이 들어갔을 거예요. 얘는 줄바꿈이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이 프린트문 밑에 다른 프린트문이 있다면 이 아래쪽에서 프린트가 되겠죠. 네. 되셨습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연습 문제로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1부터 100까지 정수들을 한 줄에 10개씩만 출력하자라고 했어요.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는 거는요,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는 거는 반복문으로 자, 숫자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 range를 1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100까지이기 때문에 10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리고 1씩 증가하면 돼요. 그냥 프린트라고 해버리면 한 줄씩 한 줄씩 100줄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100줄이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and가 줄바꿈이었으니까요. and 자리에다가 and 파라미터에다가 공백을 넣게 되면 옆으로 출력을 하죠. 옆으로 출력하면서 그러니까 숫자 2를 출력한 다음에 끝에 공백 하나를 넣고요. 숫자 2를 출력한 다음에 끝에 공백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숫자 3을 출력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끝에 공백 하나를 넣겠죠. 그러면은 한 줄에 1부터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100까지 출력이 됐을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어, 근데 우리는 끊어야 돼요. 그죠? 언제? 10, 20, 30 이런 숫자들을 출력을 했으면.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줄바꿈 하나. 그죠? 그 다음에 20까지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줄바꿈. 21, 그 다음에 30까지 출력을 했으면 줄바꿈. 40까지 출력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줄바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숫자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아니에요. 그죠? 10의 베스트이잖아요. 자, 줄바꿈을 넣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프린트. 안에 아무것도 없이. 네. 어, 출력할 문자열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출력할 문자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출력할 게 없을 거예요. 출력할 게 없지만 끝에 뭘 넣어요? 기본값이 줄바꿈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프린트문은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출력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프린트문에 and 끝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기본값으로 줄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만 하시면 1부터 10까지, 11부터 20까지, 제일 마지막에 9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하겠죠.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 약간 좀 줄 맞춰가지고 예쁘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탭을 넣어주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여기 엔드 자리에 탭을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렇게 탭이 들어가요. 이렇게 탭은요, 일정한 크기만큼씩, 그러니까 한 자리가, 앞에 한 자리가 있든, 앞에 두 자리가 있든, 그 다음 숫자까지 여기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탭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정렬해서 하실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end에다가 탭을 넣어버리시는 겁니다. 포매티드 스트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F 스트링을 이용하셔도 F 스트링이 몇 자리를 잡아놓고 몇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겠다. 뭐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그 방법을 이용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자릿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숫자를 출력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네 자리를 잡아놓고요. 이렇게 네 자리를 잡아놓고 요 끝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예요. 한 자리면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자리를 잡아놓고 두 자리면 여기다 숫자를 쓰고, 어, 요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F, 그리고 문자열, 요렇게 했었죠. 이 포매티드 스트링을 이용하시면 요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보니까 의외로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얘랑 비슷한 거잖아요. 얘랑 비슷한데, 그죠? 얘랑 비슷한데, 중간중간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고요. 이거 369 게임이죠. 1, 2, 박숫짝, 4, 5, 박숫짝, 이렇게. 숫자 중에 3이나 6이나 9가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숫자 대신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네, 박수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문자로 표현하자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13, 여기는 16, 여기는 19, 23, 26, 29. 여기는 30이에요. 3이란 숫자가 12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박수를 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31, 32, 33 전부 다 10의 자리에 3이 들어가죠. 물론 33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리에도 3이 들어가고요. 1의 자리에도 3이 들어갑니다. 네, 네, 이런 거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일단
1부터 100까지를 쭉 하고서 이렇게 한 줄에 10개씩 출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0개마다 끊어서 줄바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이 되는 코드는 이거고, 어, 얘는 별도로 생각을 하고요. 얘는 별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숫자들을 출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밑에 있는 if문은 뭔가를 출력을 했을 때, 끝에 줄바꿈을 넣을 건지 말 건지만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맞아요? 어. 실제로 숫자 또는 문자를 출력하는 부분은 프린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문에서 우리가 4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요거를 대체하시면 돼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숫자를 출력하는 부분을 숫자를 출력할 것인지, 문자를 출력할 것인지로만 대체를 하시면 돼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4. 숫자들이 있어요. 이번엔 X라고 해볼까요? 변수 이름은. 범위는 1부터 100일보다 작은 정수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정수들이죠.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면, 숫자 또는 샵을 출력한다. 그죠? 출력하는데, 어떻게 출력한다? 옆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한 줄씩 출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출력한다.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x가, 어, x가 10의 배수이면, 어, 다시 얘기하면 한 줄에 10개가 출력됐으면, 그죠? 출력됐으면 어떻게 한다? 줄 바꿔준다. 요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은 남겨두고,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숫자가 10의 배수이면 한 줄에 10개가 출력이 됐으면 줄 바꿔준다라는 이 내용은 위쪽에서 한 거잖아요. 이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됩니다. 10, 20, 30, 40, 50 전부 다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죠? 이때 줄 바꾼다. 그래서 이 코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코드는 그대로 있고 이 부분만 하면 되죠. 이 부분만. 그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디러스리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 어, 폼은 안에 빈줄이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빈줄이 몇 개 있든 건 상관이 없는데,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으면 이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반복문 안에서 계속해서 이터레이션 하면서 반복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죠? 자, 숫자 또는 샵을 옆으로 출력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숫자를 출력할 건지 샵을 출력할 건지는 1의 자리 숫자에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에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할 거니까 to도라고 하는 건 뺄게요. 변수 하나를 선언할 건데 n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거예요. 얘를 숫자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할 겁니다. 숫자 정수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될까요? 1의 자리 숫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 1부터 9까지 10으로 나누면 그냥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1, 2, 3, 4, 5, 6, 7, 8, 9가 되잖아요. 10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요. 그죠?
11부터 11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12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14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 그쵸? 1의 자리 숫자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자, 마찬가지, 비슷한 방법으로요. 비슷한 방법으로 N10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1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할 거예요. 숫자 X를 10으로 나눈 몫을 계산을 할 거예요. 목만 계산할 때 나누기 연산자 두 개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는 10으로 나누면 몫이 0이잖아요. 그 다음에 10부터 19까지는 10으로 나눈 몫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부터 29까지는 10으로 나눈 몫은 2가 되죠. 자, 전부 다 뭘 찾고 있어요? 얘는 10의 자리 숫자를 찾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물론 얘는 예외예요. 100은 예외입니다. 네, 우리가 100까지만 출력할 거니까 음, 우리가 뭐 1000까지 출력해라, 10,000까지 출력해라 그러면 로직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로직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만 100까지만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100까지만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생각하셔도 돼요. 뭐 1000까지 출력하겠다 그러면 100의 자릿수도 계산을 해야 돼요. 100의 자릿수 계산하려면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으로 나눈 몫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로직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출력할 때 100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논외로 치고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 1의 자리 숫자를 찾을 수가 있고 10으로 나눈 몫을 생각하면 10의 자릿수를 찾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뭐냐면 1의 자릿수가 3이거나 6이거나 9거나 그러니까 얘가 1의 자릿수잖아요. 1의 자릿수가 3이거나 6이거나 9이거나 맞아요? 자, 그거를 조건식으로 써볼게요. 어, B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1이 3이거나 그러니까 1의 자릿수가 3이거나 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또는 1의 자리 숫자가 6이거나 그죠? 또는 1의 자리 숫자가 9이면 이해되십니까? 자, 이 코드는 뭐냐면 1의 자릿수가 3 또는 6 또는 9이면 그러면 참이다라는 얘기죠. 이면 true. 그거를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도 아니고 6도 아니고 9도 아니면 false.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리한 변수를 만든 거예요. 우리 첫날 파이썬을 공부했던 첫날 어,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에는 불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불이라고 하는 타입은 true나 false를 저장하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어. 어떤 조건식의 결과를 저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조건식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그죠?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맞습니까? 음.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요. 어, 10의 자리 숫자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어, 1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3이면, 또는, 어, 10의 자리 숫자가 6이면, 그죠? 또는 10의 자리 숫자가 9이면, 이거죠. 10의 자리 숫자가 3이거나, 또는 10의 자리 숫자가 6이거나, 또는 10의 자리 숫자가 9이면, 이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10의 자리 수가 3 또는 6 또는 9이면 true라고 하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맞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만들 조건식은 뭐냐면 1의 자릿수가 10이거나 또는 이거죠. 1의 자릿수가 10이거나 또는 10의 자릿수가 10이면 자, 이때는 숫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뭘 출력한다? 문자를 출력한다. 그죠? 프린트, 샵, 박수를 출력한다. 그래, 박수를 출력한다. 근데 출력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출력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옆으로 가야 되니까 엔드, 엔드를 위쪽에서처럼 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뭘 출력하면 돼요? 그냥 숫자 X를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1의 자리 숫자가 369이거나 또는 10의 자리 숫자가 369이면 박수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출력하겠다. 숫자를 출력할 때도 어떻게? 숫자를 출력할 때도 옆으로 걸어가 볼까요? 원하는 결과 나왔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뭐 다르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여기에 직접 뭐 10으로 나눈 몫이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또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6이면 또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9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의 자릿수를 찾았죠. 1의 자릿수가 3의 배수이면 1의 자릿수가 3의 배수이면 이란 얘기는 다시 이 1의 자릿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마 그 과제 주신 분 중에서 그렇게 하신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는 이렇게 찾죠. 10의 자릿수가 3의 배수이면 이라는 조건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조건식을 요렇게 만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요건 참고로. 이게 10의 자릿수잖아요. 10의 자릿수가 10의 자릿수를 3으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얘가 0이면. 그럼 이거는 1의 자릿수부터 할까요? 네. 여기서 N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N1이라고 하는 거는 10으로 나눈 나머지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의 자릿수 그럼 이거는 1의 자릿수가 3의 배수이면 이런 뜻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1의 자릿수가 3의 배수이면 또는 그 다음에 이게 10의 배수죠. 10의 자릿수죠. 10의 자릿수가 3의 배수이면 이렇게 조건식을 만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요렇게 하지 않고 1의 자릿수가 3의 배수이면 10의 자릿수가 3의 배수이면 요렇게 만드셔도 돼요. 요거 대신에 뭐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주석으로 하고 얘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나요? 매살이다. 10의 몇 수도 있잖아. 그거 처리. 맞다. 여기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전부 다 0이 돼버리는구나. 여기 처리가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거 세살이다. 여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들어가야 되는군요.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해보니까, 아, 어, 지금 여기가 전부 다 박수가 들어가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10의 자리 숫자, 여기가 10의 자리 숫자가 전부 다 0이에요. 그죠? 1부터 9까지가 10의 자리 숫자가 0이에요. 0을 3으로 나눠버리면 목도 나머지도 다 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처리를 또 따로 해주셔야 돼요. 1의 자리, 예, 그럼 저기 두 자릿수 이상이면 이란 조건이 또 들어가. 이거를 하려면 두 자릿수 이상인 경우라는 게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군요.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네, 그거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조건이 어, 조금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조건식이 조금 복잡하게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네, 따로따로 한 거예요. 1의 자리 숫자가 3의 배수가 아니라 369가 들어가 있느냐. 1의 자리 숫자에 369가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369가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마 더 복잡하게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또 계실 거고. 이 조건식을 조금 제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아마 우리 오라클에서 SQL을 공부를 할 때 어떤 값이 3이거나 또는 6이거나 또는 9이면 이렇게 비교하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웨어절에서 그죠? 어, select 뭐뭐뭐 이렇게 하겠죠. from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조건절 만들 때 어떤 컬럼의 값이 뭐 1이고 또는 어떤 컬럼의 값이 2이고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컬럼의 값이 3이면 이렇게 조건을 만드는 경우 있었잖아요. 자, 위쪽에 있는 조건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 있었어요? 어떤 컬럼의 값이 in 이렇게 하고서 1, 2, 3 안에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죠? 음. SQL에서 5어 연산자 여러 개를 이렇게 쓰는 이거는 간단하게 in 연산자를 써가지고 줄일 수 있었죠. SQL에서. 파이썬엔 이런 게 없을까라는 거예요. 파이썬엔 이런 게 없을까? 근데 이미 우리는 살펴봤어요. in이라고 하는 게 있죠. in이 논리 연산자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도. for in 구문에서만 in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true나 false를 주는 논리 연산자로도 in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얘가 조금 간단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어, 이거는 그냥 코드셀로 설명을 드릴게요. in 연산자인데 in 연산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in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 어떤 변수를 쓰고요. in 다음에 interrupt을 타입을 씁니다. interrupt 타입은 값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하나씩 값들을 뽑을 수 있는 값들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그런 객체를 interrupt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 여기에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얘는 어떤 결과를 주냐면요. 인 연산자는 변수의 값이 이터러블 이터러블 어, 타입의 값들 중에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연산자예요. 문자열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숫자들에서도 쓸 수가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요. 뭐 x를 음, 음, 일단 문자열 가지고 해볼까요? 문자열 가지고 어, 소문자 L이라고 했어요. 소문자 L in 그 다음에 hello 이렇게 했어요. 자, 뭐가 될까요? true라고 나오죠. 그렇죠? 문자열도 이터러블 타입이라 그랬어요. 음. 이터러블 타입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문자열이 있죠. 그죠? range가 있죠. 숫자들이 있겠죠. 그죠?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숫자들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 숫자들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그것도 이터러블 타입이에요.
지금 이거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소문자 L이 포함이 되어서 있느냐라고 하니까 true 라고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숫자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변수 x가 있는데 변수 x가 9예요. x in 3, 6, 9 이렇게 써요.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얘도 true. 그죠? 만약에 숫자가 0이에요. x가 0이에요. x가 0인데 0은 369 안에 있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false.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x가 6이에요. 그러면 6은 6은 369 안에 있나요? 그러면 true.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숫자들 여러 개를 나열하실 때는 괄호 안에 이렇게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SQL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 연산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 어떤 값이 3이거나 또는 어떤 값이 6이거나 또는 어떤 값이 9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 369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쓰는 거를요. 이렇게 길게 쓰는 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반복문 숫자 x가 있어요. x는 1부터 100일보다 작은 정수들. 일단 그 1의 자리 숫자하고 10의 자리 숫자는 찾아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의 자리 숫자는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로 찾아야 되고요. 요거 1의 자릿수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를 찾겠습니다. x를 10으로 나눈 몫으로 계산해서 얘를 10의 자릿수를 찾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건문은 n1인 in 3 또는 6 또는 9이면 이해되시죠? 자, 일단 요것만 볼까요? 자, 이때 우리는 박수 치면 되죠. 박수. 그죠? 그리고 출력은 옆으로 할 거니까 탭. 여기다 그렇지 않으면을 넣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때는 숫자. 숫자니까 x를 그냥 출력하면 되죠. 여기서도 옆으로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 박수를 치든 또는 숫자를 치든 이거랑 상관없이 10개씩 출력이 됐으면 줄 바꾸겠다. 그거는 다시 요걸로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때는 줄 바꾸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잠시만요. 프린트. 네? 그렇군요. 레인지를 안 썼군요. 똑같은 실수했네요. 네. 어제 요거 실수하신 분 계셨었는데. 감사합니다. 1부터 100일 안에. 아까 레인지를 안 써버리면 1하고 100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 개의 숫자밖에 없는 거고, 레인지를 써줘야 1부터 100까지 숫자들이죠. 자, 지금 조건을 하나만 준 거예요. 1의 자릿수가 369인 곳에서만 박수를 치자라고 준 거예요. 그죠? 1의 자리 숫자가 369인 경우에만 박수를 치자. 그래서 어디냐면 3, 13, 23, 33, 여기 93까지. 여기 6, 16, 26, 36, 46, 여기 96까지. 그 다음에 9, 19, 29, 39, 여기 99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의 자릿수가 3 또는 6 또는 9이면 박수 치자.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얘기하자가 된 거고요.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이 조건에, 여기까지 조건에다가 또는, 그죠?
또는 뭐가 이번에는 10의 자릿수가 10의 자릿수가 인 어디에 마찬가지로 3 또는 6 또는 자 그러면은 더 늘어났죠. 자 이제 얘 때문에 어디가 더 들어가냐면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30부터 39까지 그 다음에 60부터 69까지 90부터 99까지가 박수로 들어가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1의 자릿수가 3 또는 6 또는 9이면 이런 뜻이고요. 뒤쪽에 있는 게 10의 자릿수가 3 또는 6 또는 9이면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1의 자릿수를 따로 구해야 돼요. 1의 자릿수를 따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를 따로 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1의 자릿수가 어떤 거 안에 있느냐 10의 자릿수자가 어떤 거 안에 있느냐를 찾아서 조건을 나눠주시면 돼요. 있습니까? 그리고 얘랑 얘는 별개예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 3번 문제를 먼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쵸, 3번 문제. 3번 문제는 숫자를 옆으로 쭉 출력하다, 그 다음에 출력하다가 한 줄에 10개가 됐으면 줄 바꾸자.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자 그랬죠. 숫자를 옆으로만 출력하다가 출력한 게 10개가 됐으면 줄을 한번 바꿔주고 다시 줄 바꾼 위치에서부터 쭉 숫자들을 옆으로 출력하다가 다시 10개가 되면 줄 바꿔주자. 요거를 나누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수정하자? 무조건 숫자를 출력할 건지 박수를 칠 건지로 요 프린트 부분만 바꿔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 했었던 요만큼이 숫자를 얘기할 건지 박수를 칠 건지를 선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은 10개가 출력이 됐으면 줄 바꿔주는 부분. 이거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조건문 안에 묶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문으로 별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그게 편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가 숫자를 얘기할 건지 박수를 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줄에 10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줄을 바꿔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 네,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게 조건문을 if else를 제일 적게 쓰면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적인 타입 변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 말씀드렸던 거 있죠. 명시적인 타입 변환할 때 썼던 거. 숫자로 바꿔줄 때는 int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정수로 바꿔줄 때. 그 다음에 실수로 바꿔줄 때는 float. 타입 이름 그대로잖아요. 그 다음에 문자열로 바꿔줄 때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타입이 파이썬에서는 스트링이니까 str이었잖아요. str. 이것도 함수예요. 이 함수가 뭘 해주는 거냐면 숫자로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죠.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23이라고 썼어요. 문자열 123이죠. 그러니까 문자열 1, 2, 3이에요. 문자열 1, 2, 3.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안 돼요. 숫자 1이 인 123 안에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음, 이거 지금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뭐 만약에 숫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에러 안 날 거예요. 두 번째 원소가 없을 때, 두 번째 원소가 없을 때 여기 쉼표만 쓰고요. 뒤에 원소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면 숫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튜플, 정확하게는 튜플이에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숫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열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숫자 1이 123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죠? 없죠. 그죠? 1하고 123 같지가 않잖아요. 얘는 false가 돼요. 얘는 false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str 123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 123이라고 하는 숫자를 뭘로 바꾼 거다? 밑에 보시면 따옴표로 감싸져 있잖아요. 문자열 1, 2, 3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 코드의 의미는요, 정수 123을, 123을 문자열 1, 2, 3으로 변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음. 자, 요거 잠깐 응용을 해보면은요, 1이라고 하는 문자가, 1이라고 하는 문자가 문자열 1, 2, 3 안에 있느냐?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요? true. 자, 제가 여기 앞에 문자열로 쓴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위쪽에서 제가 인연산자 설명을 드릴 때, 어디서 설명을 드렸었죠? 인연산자? 아, 여기죠. 네.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그죠? L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요거랑, 요거랑 다를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1이라고 하는 문자가 in, 1, 2, 3이라고 하는 문자 안에 있나요? 라고 한 거니까 그 결과는 true 아니에요? 그쵸? 어. 만약에 여기를 9라고 하면 9라고 하는 문자가 9라고 하는 문자가 1, 2, 3이라고 하는 문자 열 안에 있나요? 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false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이용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용하면 1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계산할 필요가 없어져요. 자, 일단은 숫자여야 돼요. 레인지 안에 있는 1부터 100일보다 작은 x는 숫자들이에요. x는 숫자들이죠. 그 x를 문자열로 바꿀게요. 어떻게? str, x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수 x를 문자열로 변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1이라고 하는 문자, 11이라고 하는 문자, 12라고 하는 문자, 100이면은 100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3이나 6이나 9가 저 문자열 안에 어디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 있든 두 번째 자리에 있든 세 번째 자리에 있든 3이나 6이나 9가 이 문자열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if 3이라고 하는 문자가 in 어디에 x 스트링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뭘 출력하는 거예요? 박수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옆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뭘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일단 3만 볼게요. 3만 숫자를 출력하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으로. 자, 그리고 줄 바꾸는 거는 별도의 문제열로 나눗셈 계산하는 거는 정수를 가지고 해야 되죠.
나눗셈 계산하는 건 정수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게 10개를 출력했으면 이잖아요. 10개를 출력했으면 줄바꿈. 자, 어디가 별표가 됐을까요? 3, 그죠? 13, 23, 자, 그 다음에 30부터 39까지가 전부 박수가 됐죠. 왜? 3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3, 53, 63. 그 다음에 73, 83, 93이 박수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죠. 요 조건식이 있고, 그죠? 요 조건식이 있고, 또는, 그죠? 또는, 이번에는 뭐가? 6이라고 하는 문자가 안에 포함되어져 있으면, 그죠? 자, 어디가 박수가 더 추가가 됐을까요? 6, 16, 26, 36은 원래 있었고, 46, 56, 그 다음에 60부터 69까지. 6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다가 5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9라고 하는 문자가 in 문자열 안에 있으면 그럼 어디가 추가가 되냐면 9, 19, 29, 39, 49, 59, 69, 79, 89, 90부터 99까지. 됐죠? 이렇게 하면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문자열로 변환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1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고민하실 필요 없이 3이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6이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9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그게 아닌 경우는 숫자를 출력하겠다로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또 조금 더 간단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명시적인 문자열로 명시적 변환을 한 거예요.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과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과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같이 사용한 내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드렸던 그 과제들을 설명을 쭉 드렸고요.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게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다양한 방법. 아마 여기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 가지 if, elif, else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고민들 많이 하셨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음. 어쨌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건문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이런 방법이 뭐 정답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내가 조건들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을 한 거예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